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창문을 닦는 노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닦는 건 유리가 아니라 세상과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그는 로프를 메고 하늘을 닦습니다. 먼지로 흐릿해진 유리를 투명하게, 그리고 희미해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유리를 닦지만 사실은 별을 닦고 있지요. 새벽 5시, 도시의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고 고층 빌딩의 강철 뼈대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냅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로프를 어깨에 감싼 채 출입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경비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출근 도장을 찍으면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숨을 고르듯 천천히 저를 위로 올려줍니다. 천장 끝, 바람이 훅 스치고 지나가면 비로소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는 유리창을 닦습니다. 도시를 비추는 수천 개의 사각 하늘을요. 플랫폼 위로 올라서면 발바닥이 먼저 바람의 성질을 알아봅니다. 마른 바람인지, 비를 데려올 바람인지, 손등을 스치며 지나가는 공기가 말해줍니다. 저는 로프의 매듭을 2번 확인하고 벨트를 결속하고 카라비너 고리를 딱 소리 나게 잠깁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창틀에 고정한 롤러를 물에 적시고 저는 천천히 뒤로 몸을 기울입니다. 발끝이 공중을 딛는 순간 세상은 반대로 뒤집히고 사각 유리 하나가 제 전부가 됩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섭죠. 다만 무섭다고 멈추진 않습니다. 그 대답은 제 오랜 습관 같은 문장입니다. 저는 평생 멈추지 않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버티기 위해 손에 쥘 수 있는 일을 잡아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람을 맞으면 가끔은 살아있다는 감각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척추 한가운데를 타고 올라오는 긴장감이 제 마음을 또렷하게 깨웁니다. 롤러가 유리 위를 지나갈 때 어젯밤의 먼지와 작은 얼룩들이 물결처럼 흘러 사라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도 이렇게 닦이면 좋겠다. 한 번의 왕복으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고 몇 번이고 문질러야 사라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면 결국 투명해집니다. 유리 뒤로 도시의 불이 하나 둘 꺼지고 새 불이 켜지는 걸 봅니다. 누군가 퇴근하고 누군가 출근하는 그 시차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지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은 늘 희미한 보랏빛을 띱니다. 그 색은 제게 오래된 기억을 불러옵니다. 어린 시절 새벽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첫 빛이 물결을 은색으로 칠하던 순간 저는 세상이 이렇게도 조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의 하늘도 그때와 닮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물결 대신 유리를, 노 대신 롤러를 쥐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첫 햇살이 유리 모서리를 물들입니다. 제가 닦은 창이 천천히 빛을 받습니다. 그 빛이 제 장갑의 물방울에 반사됩니다. 찰나의 반짝임이 제 눈에 들어오면 저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제가 닦는 건 유리가 아니라 별빛입니다. 누군가의 밤이 깃든 자리를 제가 비워내면 아침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이 가진 조용한 뜻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출근길 사람들이 점처럼 움직입니다. 어떤 점은 급하고 어떤 점은 느립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과 무게를 지니고 걷고 있겠지요. 저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오늘도 창을 닦습니다. 그들이 올려다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일은 보이지 않는 수고일수록 단단해지는 종류의 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흐릿한 것을 맑게 돌려놓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로프가 아주 조금 흔들릴 때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리 뜁니다. 저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롤러를 듭니다. 물, 비누 반복 닦아내기. 간단한 동작이지만 하루의 질서를 만드는 의식입니다. 아침 6시 반 첫 번째 라인을 끝내면 제 등줄기를 타고 땀이 식습니다. 손등으로 땀을 훔치고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무사해. 그 인사는 하늘과 저와 아래의 세상 전부를 향한 것입니다. 유리는 늘 표정을 숨깁니다. 맑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스쳐 지나간 시간의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빗물이 마른 자리, 손바닥이 닿은 자리, 광고지 테이프의 끈끈이.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냅니다. 유리는 제가 닦아내야 비로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도시도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멀리서 보면 번쩍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들의 하루가 남긴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창 안쪽 사람들은 가끔 저를 힐끗 봅니다. 이어폰을 낀 젊은 사원이 커피를 들고 서 있다가 제 손놀림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아이 같은 눈빛으로 손을 흔드는 인턴도 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을 살짝 들어 답합니다. 말 대신 닦은 선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롤러가 가는 자리가 깨끗하게 반짝이면 그게 오늘의 안부입니다. 쉬는 시간 저는 장비실 한쪽에 앉아 손을 풉니다. 손목을 돌릴 때 작은 소리가 나고 오래된 근육이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는 건 아직 몸이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도시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어제 닦은 건물 오늘 닦을면 바람이 더 부는 코너 햇살이 먼저 드는 모서리. 빛의 방향을 알면 얼룩이 만든 이야기를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리에 비친 제 얼굴과 마주합니다. 유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깊어진 주름, 붉어진 손등, 이마에 얇아진 머리카락. 그걸 보며 저는 웃습니다. 괜찮다. 이 얼굴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지요. 제 얼굴은 제 노동의 기록이고 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울 수 없고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오늘의 유리를 지웁니다. 제 얼굴은 그 위에서 다시 환하게 반사됩니다. 도시는 분주합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유리 안쪽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회의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저는 밖에서 조용히 그 화면에 빛을 봅니다. 작은 글자가 바뀔 때 제 롤러도 박자를 바꿉니다. 유리와 빛과 사람이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집니다. 저는 그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보이는 것을 맑게 하는 일. 그게 제 직업 윤리입니다.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스키지 대신 작은 스크레이퍼를 꺼냅니다. 모서리를 아주 얇게 세워 얼룩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급하게 밀면 자국이 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냅니다. 그러면 딱 하고 미세한 소리가 나며 얼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소리는 제게 작은 음악처럼 들립니다. 됐다. 해질녘 유리는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낮 동안 모아둔 빛이 서서히 식어가고 붉은색이 가장자리부터 번집니다. 제가 닦은 면들은 그 색을 고르게 나눕니다. 엇갈리지 않게, 번지지 않게 하루의 끝빛을 잘 받아내도록. 저는 유리를 닦지만 사실은 빛을 정리합니다. 어둠이 와도 겁나지 않게 그 사이사이에 빛이 오래 남도록요. 가끔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려다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도 서로 무사합시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른다 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가까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그 하늘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제가 닦은 만큼 하늘은 더 또렷해집니다. 바람은 말을 합니다. 단지 글자를 쓰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며 바람의 성격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얇은 바람은 유리 표면의 물기를 빠르게 말립니다. 그럴 때는 롤러의 각도를 조금 더 눕혀 물결 자국이 남지 않게 한 번 더 스친 뒤 스키지를 내립니다. 남쪽에서 부는 넓은 바람은 손등을 덮여줍니다. 그때는 손가락을 풀어 힘을 조금 빼고 긴 호흡으로 한 장을 끝냅니다. 바람은 제가 쓰는 문장의 리듬을 정해줍니다. 빛은 문장입니다.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건물의 모서리를 감싸며 다른 문장을 씁니다. 겨울의 빛은 단단하고 여름의 빛은 부드럽습니다. 봄의 빛은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의 빛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느려도 다시 시작해도 너는 너의 속도로 쓰면 돼.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속도로 닦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낮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는 도시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틱 소리, 버스가 정차하며 내는 바람의 마찰음, 누군가 전화를 받으며 꺼내는 한숨. 소리들은 유리 위에서 얇게 퍼지다가 사라집니다. 소리가 떠난 자리엔 제 호흡만 남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호흡으로 저는 오늘의 문장을 이어갑니다. 유리 속 제 모습은 때때로 낯섭니다.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작은 지도 같고 그 지도 위에 저는 점 하나로 찍힙니다. 하지만 그 점이 움직일 때 창 하나가 맑아집니다. 한 칸의 시야가 선명해지고 그 안의 사람이 자신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제 작업 때문에 조금 더 밝아진다면 제 하루도 밝아집니다. 어떤 날은 기억이 불쑥 올라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 발표회를 보러 갔던 날. 강당 유리창에 비치던 무대 조명이 너무 강해 아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창도 내가 닦아야겠다. 물론 그 유리는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닦고 싶은 건 단지 창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이 비치는 면이라는 사실을요. 축 늘어진 로프를 한 뼘 더 내려 다음 면으로 이동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장비에 거친 감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고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때 위쪽에서 스피커 소리가 바람에 실려 내려옵니다. 누군가가 흘려보낸 라디오입니다. 오래된 노래가 유리 위에 얇게 깔리는데
그 멜로디가 마치 닦아낸 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손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음악이 끝나고 저는 롤러를 한 번 더 적십니다. 해가 기울 무렵 오늘의 면이 끝을 보입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스키지로 정리하며 가장자리 고무를 천으로 닦아 다음을 준비합니다. 도시는 벌써 퇴근의 색을 띱니다. 보랏빛과 금빛이 서로를 덮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한 템포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은 여전히 멀고 큽니다. 닿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닿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닿지는 못해도 저는 그 빛을 닦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매일 새벽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빌딩 사이로 부는 회색 바람이 휘파람처럼 울었고 루프는 제 몸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롤러에 물을 적시려는 순간 위쪽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묶은 로프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제 몸이 공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등줄기가 바람에 밀리며 허공을 가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매듭을 움켜쥐고 몸을 고정했습니다. 몇 초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래 도시의 소음도 제 심장의 울림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관리자의 목소리가 현실로 저를 끌어냈습니다.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장비는 멀쩡했고 안전고리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손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에서 고층 청소 사고가 났다고 나왔어요. 혹시 할아버지 아니죠?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손녀는 제 손등에 묻은 붉은 자국을 보고 말없이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매일 닦던 창이 사실 제 가족의 하늘이기도 했다는 걸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 위로 돌아가는 선풍기 날이 유리창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손녀가 그려준 별 스티커가 붙은 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닦던 건 유리가 아니라 저 별이었지. 떨어졌던 그 순간에도 제 시야 끝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고가 있은 뒤로 바람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친구 같던 바람이 이제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리 위에서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로프를 감을 때마다, 매듭을 다시 묶을 때마다 제 손끝은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몸은 버텼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잠시 쉬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창이 없는 하루는 오히려 막막했습니다. 늘 빛을 닦던 손이 할 일을 잃어버리니 세상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손녀가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내려와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도 당연해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김이 몰아오르는 밤 냄새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빛을 닦은 세월이 이 아이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밝혀줬을까. 밤이 되자 유리창 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창문을 문질렀습니다. 미세한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기억하듯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을 가져와 닦아내며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내일이지. 닦는 일, 맑게 만드는 일. 사람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둠 말입니다. 저에게 그 어둠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닦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닦을수록 흐릿해지고 마침내 투명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용기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빌딩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노인님,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창이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아직 닦을 게 남았죠. 그날의 바람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유리 위로 햇빛이 퍼졌고 손끝이 다시 빛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도 결국 유리 닦기와 같다는 걸요.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조금 더 투명해집니다. 며칠 뒤 회사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창문 청소하시는 어르신께 매일 아침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창밖을 보면 항상 반짝이는 빛이 보여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유리를 닦으실 땐 모르시겠지만 그 유리 너머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리를 닦으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리 반대편에도 제 손끝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로프를 메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두려움 대신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는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한 장의 편지가 제 마음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유리를 닦으며 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 빛이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창 하나를 닦을 때마다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쪽에 누군가 오늘도 잘 버티세요. 그 인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인사로 이어져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퇴근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녁의 노을이 유리창 사이사이로 스며들며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편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바뀌어 들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하루도 빛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누군가의 창이 투명해지고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환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제 인생은 충분히 빛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을 마치고 빌딩 옥상에 잠시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고 그 위로 희미한 별 몇 개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닿지 못한다는 게 늘 신기했습니다.
매일 창을 닦으며 하늘을 바라보지만 정작 별을 올려다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 위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슴 속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여전히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짧은 문장 한 줄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닦은 창이 누군가의 아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별빛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다쳐서 다시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언젠가 우리도 하늘에 닿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하늘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매일 바라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반사되던 인공불빛이 꺼지고 진짜 하늘의 별들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손을 펼쳤습니다. 바람에 닿는 손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하게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세요? 오늘 별이 예뻐요. 손녀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너도 보고 있구나. 그 문장 하나로 하늘과 땅이 이어졌습니다. 별빛은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항상 우리를 비춥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별 하나가 다시 켜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별은 제 오랜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루프를 정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달빛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유리창마다 은빛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빛 위에 제가 만든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작은 별무리 같았습니다. 저는 창 하나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별을 닦는다. 그 말은 이제 제게 습관이 아니라 약속이 되었습니다. 내가 닦는 창이 곧 누군가의 하늘이고 그 하늘 속에 내가 닦아낸 별빛이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출근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깨끗한 창 덕분에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 너머의 인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제 하루의 첫 인사입니다. 점점 햇살이 강해지고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롤러 위에 물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그 빛이 제 눈을 스칠 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별은 왜 닦아요? 별은 닦아야 더 오래 반짝이지. 그 대화가 떠오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바람은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불어줘.
아직 닦을 창이 많거든. 바람은 대답하듯 살짝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늘은 닿지 않아도 언제나 제 옆에 있었다는 걸요. 마지막 유리를 닫고 저는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도시의 수천 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제가 닦은 유리 위에서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맑게 빛나라 모두의 하늘. 퇴근 후 저는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크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별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닦았습니다, 하늘님. 그 별이 한동안 깜빡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유리를 닦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먼지를 닦고 있었구나. 그 말이 끝나자 오랜 세월 내 안에 쌓였던 어둠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와도 저는 여전히 별을 닦을 겁니다. 그 별빛이 누군가의 하루를 비출 수 있다면요.